어릴 때 원했던 어른이 됐나. Thought I found, oh, why she's mine. 놓칠까 달렸던 나. 여러분,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됐네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가을 옷도 입어보고 좀 가을가을한 그런 감성 메이크업도 해보고 또 재밌는 거를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바로 연애상담 Q&A. 너무 재밌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애상담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냥 DM으로도 진짜 많이 왔고 약간 좀 웃기는 혼종 영상이기는 한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질문을 받아놨는데 아니 이렇게 다들 고민이 많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랜덤하게 골라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좀 중복적인 내용이라든지 딱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서두가 너무 길었다. 일단 너무 건조하니까 스킨부터 발라볼게요, 여러분. 질문을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네요. 좋은 남자, 별로인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기를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많이 만나봐야 돼요. 진짜 촉이 겁나 좋아서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장착된 사람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아닌 사람은 빨리 걸러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20, 30명 만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뭐 한두 번, 두세 번의 연애를 하더라도 저는 연애가 끝났을 때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은 좋았지만 나한테는 이런 게 맞지 않았고 다음 연애할 때는 나랑 뭐 취미가 같다든지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점이 있는 남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교훈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언니는 사귀자는 말 안 듣고 사귈 때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사귄다는 약속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언니 남친이랑 12년 됐는데 남친놈이 프로포즈를 안 해. 그냥 상여자인 내가 해버릴까?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상여자답게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 전에 좀 대화를 해보자. 얘 앉아봐. 여기 앉아봐! 막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진짜 가볍게 얘기를 던져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 얘도 나를 미래에 넣어놨어? 아씨 그럼 내가 프로포즈 할래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외적인 모습이 제 스타일이 아니고 나이 차가 8살이 나요. 탈모도 있고. 그래서인지 이성적인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이런 순수한 사람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까 봐 겁나요. 조건과 사랑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저는 포기하는 부분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이 질문자분도 그렇고. 솔직히 나이는 저는 크게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랑 나랑 잘 맞는다면.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이성적인 마음이에요. 뭐 외적으로 봤을 때 좀 이 사람이 못생겼더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똑똑하거나 나와 다른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막 멋있어. 근데 그런 끌리는 포인트 없이 마냥 사람이 순수하고 뭐 조건이 괜찮아 해서 선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자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뭐 성격, 가치관, 경제관념 등등.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외유내강의 남자를 좋아해요. 본인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 삶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연애를 해보면서 이거는 꼭 맞아야 되겠다 느낀 거는 유머 코드. 유머 코드랑 나와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젠더 감수성이 높은 사람도 좋고 그리고 공감 능력 뭐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구나 그런 건 이러이러하겠구나 라고 공감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성격적으로나 뭐 취미, 뭐 일, 어떤 분야든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저도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오래 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밸런스 게임이 있네요. 무뚝뚝하고 철벽 오지는데 나한테만 다정한 남자? 능글거리고 여자 잘 갖고 노는데 나한테만 쩔쩔매는 남자? 당연히 전자 아니에요? 저는 능글거리고 여자 잘 갖고 노는 놈은 꼴을 못 봅니다.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다정한 게 최고죠, 여러분. 롱디 끝에 결혼하신 게 너무 부러워요. 3달 차 미국 롱디인데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법 많이 말씀드려서 조금 민망한 것도 있긴 한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서로 간에 좀 룰이 있어야 돼요. 하루 중 서로의 시차가 맞는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는 우리는 꼭 전화를 해야 돼. 그런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잠자는 시간대에 내 일상을 좀 들려주는 거예요. 뭐 카톡으로든. 이게 중요한 게 이래야만 서로 계속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겨요.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롱디 연애하면서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을 좀 들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게임이나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 그리고 롱디는 어느 정도 좀 기약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서로 만나는 거야. 1년 뒤라도. 그런 만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그걸 기다리는 낙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의 사랑이 좀 식어가지 않고 롱디 연애도 잘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사실 진짜 롱디는 서로 간의 노력이 파라리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롱디고 저는 그래서 더 애틋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 애틋함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썸이나 연애 초기일 때 생일이 다가오면 선물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너무 비싼 거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썸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향수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는 그런 핸드크림?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인데 나 만날 때 바르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플러팅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선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남자는 바로 헤어져야 한다. 진짜 바로 헤어져야 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나를 이렇게 때리지 않더라도 나랑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났어. 막 핸드폰을 던져. 뭐 책상을 쾅쾅 쳐. 그게 지금은 핸드폰이고 책상일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데이트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그냥 바로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이별 하셔야 돼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딱 확신이 오셨나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도 아 진짜 다르다라고 느꼈고 진짜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받았음에도 바로 예스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만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즐거워요.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 엄청난 확신의 조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재밌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확신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게 너무 시선 강탈인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려야겠어.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친 코털이 너무 신경 쓰여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모션 보이면 상처받아 할 것 같아서. 이게 사귄 지 얼마 안 되면 되게 고민일 수 있는데 약간 진짜 너무 진지하게 혐오하듯이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이렇게 자를 것 같아요. 나 요즘 코털이 좀 많네? 하면서 이렇게 자르다가 너도 잘라줄까? 하면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잘라줄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지 않게 이게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으려면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사친, 직장 여자 동료 질투 안 나시나요? 이게 참 남자친구의 처신이 중요해요. 질투 나게끔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질투가 나고 빡치겠지만 그래도 막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은 그런 여사친, 직장 동료가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약속을 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죠. 그치만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술을 마신다든지 단둘이 여행을 간다든지 밤늦게 둘만 만난다든지 이거는 안 돼요. 뭐 낮에 서로 카페 가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나는 중에 나랑 연락도 하고 이러면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나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좀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여사친이 너무 많은 남자 있죠. 너무너무 인싸인 거야. 그런 사람은 저는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도 아니지. 제 기준에 여사친이 너무 많으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시작을 안 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고생할 걸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법.
호감을 표현하는 법.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영업 팁인데 요즘 계절에 좋은 거는 회 있죠, 회. 막 방어라든지 과메기라든지 야 그런 거 먹으러 가자 약간 이렇게 꼬시는 편이에요. 야 곱창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음식한테도 호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담 답변하면서 준비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정말 이 맛에 겟레디 찍지. 4년 넘게 사귄 남친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작년부터 이성 섞인 술자리 모임에 간 것을 알게 됐는데요. 솔직히 제 남친이 다른 여자랑 정문 날 만한 스타일이 아닌 건 알지만 너무 괘씸해요. 실내 와장창. 진짜 괘씸하단 말이 딱이네요. 저한테 말 안 했다. 저는 이 키워드만 가장 확대돼서 보이거든요. 이성적인 술자리를 떠나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말을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각 잡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잡고 얘기했을 때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 하면은 한 번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있었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연애하고 싶으면 뻐정에도 앉아 있어야 할까요? 제런냐? 뭐 연애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만 그냥 내가 막 연애를 하고 뭐 썸도 타고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뭐라도 하고 뭐라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뭐 동호회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눈썹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브로우인데요. 이게 심이 되게 단단하고 좀 샤프해요. 그래서 눈썹 그리기가 너무 편해요. 19금도 가능해요? 아직 안 사귀는데 나랑 자고 싶어서 안 달란 남자가 진지하게 만날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 근데 질문자분도 질문하면서 약간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상대방 남자가 진짜로 나를 존중하고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려고 안 달라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냥 서로 너무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눴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나는 아직 생각도 없는데? 이런 모습만 보여줘 하면은 약간 믿고 걸러도 되지 않나. 그리고 애초에 이런 고민할 거리를 주는 남자는 초반에 싹을 자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본 적 없나요? 서운할 땐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화내본 일은 진짜 많이 없는데 좀 서운한 거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하는 것들은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다음에 또 얘기하기 귀찮고 싫으니까. 근데 이걸 전달할 때 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은 이게 본질이 좀 흐려져요. 이제 감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이 사람이 눈치껏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서로 만나면서 당연히 서운하거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더라도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니 이별 후에 정말 다들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저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별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정서적으로 가깝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 상실감과 그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이신지도 저도 공감이 좀 되는데 근데 나중 되면 생각 안 날 정도로 진짜 아무렇지 않게 될 거예요. 진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 이 기분과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털어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아니면 나만의 좀 재밌는 취미를 갖거나 하면서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하킷의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고 1번 데이 애프터 데이예요.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로 눈 화장 살짝 하고 색조도 호다닥 해볼게요. 약간 웜톤도 쓸 수 있는 쿨 느낌의 약간 말린 장미 느낌의 베이지. 언니는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한부 연애인 걸까요?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재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예 처음 만나는 것처럼 연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과거 얘기는 서로 하지 않기 약속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 집중하면서 다시 잘해보자 한다면 그래도 재회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친 있는 법 제발유.
뭐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건지 아니면 헤어지고도 진짜 자꾸 그놈이 생각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하고 이런 거 말고 일단 메모장을 키세요. 그리고 전 남친에 대한 단점을 적어보세요.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머리숱이 많이 없었다. 뭐 나한테 연락을 잘하지 않았다. 나한테 쓰는 돈을 뭐 아까워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메모장으로 적으세요. 다 적은 다음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뭐 어깨가 너무 좁았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읽으면 내가 이런 놈을 왜 만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요 큰 펄땡이를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이래야 가루날림도 덜하고 잘 붙어있거든요.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섀도우를 기본적으로 깔아줬고 그 다음에 입술을 먼저 발라볼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지존 예쁜 신상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잠시만 이 이쁜이들 소개를 하고 다시 답변을 성실하게 이어나가 볼게요. 하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고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그냥 인스타 감성 그 자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완전 컬러장인 브랜드거든요. 제가 여기 섀도우랑 특히 마스카라를 엄청 사냥하고 썼어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할 기회가 생겼어요. 먼저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핑크뮬리 컬러거든요. 질감을 보셔야 돼요. 되게 몽글몽글 구름 같은 질감에 발랐을 때 속당김 없이 되게 뽀용뽀용 예쁜 입술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블렌딩 되는 느낌이 진짜 예뻐요. 입술을 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는 수분감 있는 벨벳 틴트 제형이라서 딱 발랐을 때 입술이 진짜 편안해요. 그러니까 필터 씌운 듯이 주름이랑 각질 부각이 없어요.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웜톤, 쿨톤 이렇게 톤별로 각 5컬러씩 총 10컬러나 출시된다고 해요. 베이스부터 포인트, MLBB 컬러까지 보시면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웜톤, 쿨톤 한 컬러씩 제가 고른 픽은 이렇게예요. 시중에 있는 듯 하면서 찾으면 없는 그런 컬러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먼저 핑크뮬리 컬러 입술에 발라볼게요. 이거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 딱 몽글몽글하고 좀 몽환적인 그 핑크뮬리 밭 있죠? 진짜 딱 그 컬러랑 그 분위기를 딱 닮았어요. 이렇게 입술에 착 붙는 소프트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브러쉬로 이렇게 립 라인을 좀 더 몽글몽글하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그 인스타 감성에 좀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이 더 배가 되거든요. 진짜 컬러 존예탱. 눈화장을 아직 다 안 했음에도 되게 분위기 있는 무드를 만들어주고 얼굴 톤은 맑아 보이는 그런 컬러라서 이거는 꼭 소장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쿨톤 컬러도 발라볼게요. 이거는 콜드 플럼 컬러. 제가 봄 웜톤인데 웜톤임에도 얘는 놓칠 수 없어. 이런 컬러 못 참지. 한번 발랐는데 컬러 보이세요? 안색이 진짜 화사해지는 컬러거든요. 이건 진짜 쿨톤 분들이 발라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컬러. 지금 되게 연하게 발랐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되게 잘 익은 자두를 거칠게 막 으깨 넣은 듯한? 약간 달콤 쌉쌀한 그런 와인 컬러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색깔 찾았는데 없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쿨톤 립이 이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경우가 정말 없기 때문에 약간 흥분을 했는데 대충 발라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뽀용뽀용 몽글몽글한 느낌은 진짜 발라봐야 아세요. 그리고 제가 고른 이 두 컬러가 또 조합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얘를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콜드 플럼 컬러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 발라줘도 두 개 조합이 지존이에요. 이거 두 컬러 사셔서 그렇게 한 번만 발라주세요, 제발. 제가 오늘 이 두 컬러 중에 뭘 바를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두 컬러 다 써야 되겠어요. 그렇게 연출을 해볼게요. 데이트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산적으로 이거는 진짜 반반 딱 더치페이 해야 하고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연애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고 내가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저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데이트 통장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커플은 좀 자유롭게 내는 편이고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그래도 공동 자금을 모아서 쓰지 않을까 하는데 여행 갔을 때도 진짜 칼같이 딱 반 나누고 이러진 않았고 남자친구가 숙박이나 뭐 렌트 뭐 이런 걸 해결했으면 맛있는 거는 좀 제가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하게 깔아도 너무 예쁘다, 그죠? 아까 그 질문이랑 좀 이어지네요. 돈으로 눈치 주는 사람 헤어져야겠죠? 당연하죠. 돈으로 눈치를 주는 거는 나한테 그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니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을 만나면서 무슨 돈으로 눈치를 주고 말이야. 진짜 가만 안 둬. 만나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안 그래요? 돈으로 눈치 주고 먹는 걸로 눈치 주고 이런 놈들 만나지 마세요. 언니가 빌게요. 언니 장거리 하실 때 주변 커플들은 단거리라서 자주 만나는 모습에 질투가 나거나 짜증난 적은 없으세요? 사실 이거는 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되는 답변은 아닐 것 같지만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이거 예전에 Q&A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연애 비교하는 거는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커플들만의 그런 고충이 있고 그리고 비교해도 답이 없어.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롱디, 장거리 연애라면은 저는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먹었다 약간 이런 얘기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제리 언니, 썸과의 어장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썸인지 아니면 이놈이 이다리 저다리 걸치고 있는 건지는 약간 집중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나오라 하면 나오고 뭐 하자 하면은 하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사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괘씸하긴 하더라도 이 사람이 썸을 여러 개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선순위가 난지 그거를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썼던 핑크 뮬리 컬러로 치크 겸용으로도 살짝 발라줄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넓게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라인 그릴 때는 답변을 할 수가 없네. 필 어울릴 때 저는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영상 편집하면서 늘 무섭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잘 어울리려면. 그리고 이 하키 스위치업 마스카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스카라죠. 완전 깔끔 그 잡채이기 때문에 눈화장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언더도 상담하면서 메이크업도 후다닥 다 했는데 입술이 특히 너무 예쁘다, 그쵸?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존예 립 브랜드 핫킷이 올리브영 온라인에 입점했대요. 입점 기념으로 할인 혜택이 진짜 낭낭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빨리 옷 갈아입고 헤어도 하고 올게요. 오랜만에 골드 링기거리. 액세서리 하면서 찾았는데 이게 진짜 오래돼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꽂혀서 자주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색 티에다가 데님 입고 약간 가을가을스러운 롱 자켓을 입어줬고요. 가방도 완전 가을가을한 컬러로. 그리고 오늘 향수는 오르페 옹브릴 거예요. 제 최애 향수 중 하나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연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사실 제가 남 연애에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각 잡고 찍는 게 좀 주제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도 됐는데 그냥 옆집 언니처럼 편하게 그냥 친구한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쪼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가을 나날들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